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기자님. 오랜만에 뵈요. 요즘 많이 바쁘시다고요. 네. 저희가 지난주에 창간 8주년을 맞이해서 담양 농촌 유학 활성화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창간 8주년을 축하해 주시고 농촌 유학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다시 한번 자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주제를 담양 농촌 유학 활성화로 잡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있으십니까? 네, 저희 담양 뉴스는 작년부터 지역사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현안 중 하나로 떠오르는 지방소멸과 관련해서 현실적인 대안 마련과 해법 모색 차원에서 기획특집 농촌유학 지방소멸을 막는다 보도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네. 지금 남도 탐구생활 시청자 여러분들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길 바라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창간 8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소식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농촌에서는 정말 고되고 힘든 농작업도 많이 하시고요. 고령화도 워낙 심하다 보니까 의료 서비스가 더 필요한 곳인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담양 같은 경우에는 이거 보니까 소아청소년과 병의원이 한 곳도 없습니까? 네, 전남 지역에서 소아청소년과 병원, 의원이 없는 곳은 담양, 구례, 보성, 신안을 포함해서 총 6곳입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소아청소년과 병의원이 없는 지역에서는 아이들이 아플 때 어떻게 하나요? 일단 광주 아동병원을 방문하기 전에 접수가 마감이 되었는지 전화를 해보고 이제 방문을 하고, 그리고 그러지 못한 경우에는 담양읍 인근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네. 박지연 기자께서도 아이를 키우신가요? 네. 아, 저 같은 경우에도 아이가 아프면은 네. 아동병원에 미리 전화해보고 가는 편인데요. 근데 아이들 하원 시간에 맞물려 있으면 네. 진료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대기 환자들 때문에 진료가 마감이 됐다고 하면 가장 이야. 속상합니다. 네. 아니 너무나 불편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이게 시간도 시간입니다만은 돈도 더 많이 들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소아 환자들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이다 보니까 있던 분들도 도시로 조금 이렇게 이사를 결심하는 분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농촌 유학 이야기도 하셨잖아요. 아이들을 조금 더 이렇게 농촌으로 불러들이려면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꼭 필요해 보이는데요. 네, 일단 보건소 관계자는 의료 파업 장기화로 보건소의 공중보건의가 지난 3월 차출돼 9월 복귀 예정이지만 이후 내년 3월 계약 만료로 인해 또다시 공백이 생길 예정이라고 그 소아과 진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먼저 보건소에 연락한 후에 보건소를 방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일단은 아픈 아이들이 그 시간을 다툴 수도 있는데 네. 도시까지 나와야 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불편할 것 같습니다. 적절한 좀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단 전라남도에서는 죄송합니다. 네. 지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옥성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주 2회 옥가 진료소를 방문해 진료를 하고 있고요. 네. 영암군 같은 경우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직접 채용해서 월수 금요일에는 3호 보건지소에서 화요일 목요일에는 영암군 보건소에서 격일로 소아청소년과 방문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담양군 같은 경우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대책을 내놓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의료 서비스를 이렇게 제때 받지 못하는 게 사실 아이들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네. 어르신분들도 정말 맞아요. 많이 불편하실 것 같은데 전라남도에서 농촌 왕진 버스 사업을 운영 중에 있다고요? 전라남도에서는 의료시설이 부족한 농촌 지역에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왕진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는 9월 27일 담양군 용면에서 왕진버스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네. 왕진버스가 오면 어떤 진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난 5월 농림축산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시작이 됐고요. 네. 지자체와 농협이 협력해 양방, 한방 진료 및 안과, 치과 검진 등 의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양한방 진료를 한 번에 볼 수 있다고 하니까 더 편리할 것 같습니다. 호응이 좋을 것 같은데 왕진버스 다녀간 다른 지역 반응은 어땠을까요?
지난 7월부터 운영된 이래 해남, 장흥, 고흥 등에 약 1,500여 명이 의료 서비스를 제공을 했는데요. 네. 해남에서는 농번기로 지친 농업인들에게 맞춤형 약 처방을 통해 원기 회복을 돕고, 장흥에서는 근골격계 질환 관리를 위해 물리치료를 제공했습니다. 고흥에서는 한방진료와 함께 검안 및 돋보기를 제공하며 각 지역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진료로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네. 담양 가는 날은 9월 27일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때 가면은 그냥 가면 선착순으로 그냥 다 이렇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면 고령 농업인, 외국인 계절 근로자, 취약계층 등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데요. 네.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 농협에 미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아, 그렇구나. 미리미리 신청을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리 신청하는 거 놓치지 마시고요. 다음 소식 어떤 소식 준비하셨을까요? 네, 이제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아요. 네. 가을에 딱 맞는 공연이 담양을 찾아왔습니다. 바로크 음악의 향연, 바로크와 만나다 공연인데요. 이번 공연은 작년 가을에 열린 담양 국제 앙상블 페스티벌의 후속 프로그램으로 바로크 시대를 주제로 한 현악 트리오, 오르간 독주, 바로크 앙상블 공연이 펼쳐집니다. 총 4회에 걸쳐 진행이 되고요. 지난 9월 7일에 첫 공연이 열렸습니다. 네. 그럼 나머지 공연들은 또 언제 열리는 겁니까? 두 번째 공연은 10월 12일에 시작되며 오가니스트 나메세리 바흐의 토가타와 프레릴류 등 명곡을 연주할 예정입니다. 이어지는 10월 26일에는 바로크 앙상블 동백이 출연해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마테 순환곡과 코랄, 그리고 페르골레지의 스타바트 마테를 연주하며 바로크 음악의 정수를 선보입니다. 11월 9일 열리는 마지막 공연에서는 오가니스트 안혜경이 파헬벨과 바흐의 명곡들을 연주하며 바로크 페스타의 대미를 장식할 예정입니다. 특히 안혜경 연주자는 현재 담양문화재단 대나무 파이프 오르간 상임 연주자로 활동 중이며 쉐마 뮤직의 음악 감독을 맡고 있습니다. 네. 공연이 두 번째 공연이 진행되는 게 10월 12일인데 그때쯤이면 정말 더 선선하고 더 가을 느낌이 충만한 공연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공연이 진행되는 곳이 담빛 문화지구에 위치한 쉐마 뮤직홀이라고 하던데 공연장이 또 특별한 장소라고요? 네, 맞습니다. 쉐마 뮤직홀은 연주자와 관객이 가까이에서 소통하며 악기의 자연스러운 울림을 느낄 수 있는 공연장으로, 특히 오르간 연주를 감상할 수 있는 호남 유일의 공연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주말에 가셔서 담양도 구경하시고 또 이런 좋은 음악회도 한번 구경하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담양뉴스의 박지연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